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14 시리즈 다들 받으셨나요? 저는 미국 직구로 해가지고 대략 이제 3주 정도 좀 지나고 4주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첫인상보다는 좀 달라지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 플래그십들은 대부분 다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13 프로를 1년 동안 사용했던 유저로서 14 프로를 한 달 조금 안 되게 사용했을 때 어떤 장단점들이 느껴졌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뭐니 해도 다이나믹 아일랜드인데요. 사실 첫인상에서는 이게 실용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간단히 카메라 섬을 어떻게 잘 숨기기 위한 적절한 트릭이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좀 있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음악 커버가 나오니까 예뻐요,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아이폰 14 프로에 다가오는 의미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음악 제어를 할 때 이렇게 꾹 눌러서 위에 팝업 형태로 띄어서 바로바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도 듣는데 웬만한 이런 음악 어플 같은 재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어플의 경우에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UI를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에 분할 화면이 불가능한 이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기존처럼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내려서 양옆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생을 제어하는 이런 기능을 당연히 수행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핸드폰을 하면서 이쪽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제어를 하는 게 훨씬 더 손의 동선이 짧고 동작의 연결성이 자연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미디어 제어뿐만 아니라 더 좋았던 기능이 있는데요. 저는 운동을 할 때 타이머 기능을 많이 설정해 놓는데 이때 타이머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은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바로 시간을 직관적으로 표현해 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다가 에어드롭의 경우에도 이렇게 게이지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런 점도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카메라 섬을 가리면서 적절하게 감성적으로 UI를 잘 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용 경험적으로 실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부드러운 UI로 인해서 감성을 더했다는 것도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메시지가 펼쳐져 가지고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카메라 홀 주변으로 진행 정도를 게이지로 표현해줘서 시각적으로 유용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단점으로 좀 꼽혔던 게 카메라 부분에 터치가 많아지면서 기존보다 지문 자국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로 셀피를 찍을 때 뭔가 좀 더 한 번씩 닦아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겠다 이런 게 단점으로 꼽혔잖아요. 그런데 이쪽 다이나믹 아일랜드 부분을 하루 종일 터치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쪽 부분을 만지는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음악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잠깐 길게 누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아이폰들이랑 그렇게 별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문으로 인해서 불편했다? 이런 점은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써보니까 느끼는 장점 두 번째로는 바로 카메라예요. 단순히 카메라가 4800만 화소가 됐기 때문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2배 줌을 당겨놓는데도 1200만 화소의 거의 일반적인 화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3배 줌의 경우에는 사실 실내에서 찍기에 특히나 카페에서 반대편 사람을 찍어주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거리거든요. 마주보고 있을 때 한 2배 줌 정도가 적당히 배경도 작게 들어오고 얼굴도 적당히 멀게 적당히 가깝게 이 정도로 찍히는 느낌이라서 딱 좋은 정도인 것 같아요. 밝은 환경에서는 기존에 있던 13 프로의 경우에도 2배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지만 일단 직접적인 2배 줌 버튼이 없다는 점이랑 화질적으로 48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만 이렇게 줄인 14 프로의 2배 줌보다는 화질이 적다는 점에서 확실히 이번 14 프로가 망원에서의 장점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자면 만약에 일반 카메라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야 역시 4800만 화소니까 이게 화질이 다르네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1200만 화소예요. 4800만 화소를 위해서는 여기 설정에 들어와서 카메라에서 형식 그리고 애플 프로로우 요거를 켜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카메라 앱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요 로우 요거를 활성화해줘야만 결과물을 확인했을 때 4800만 화소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4800만 화소는 갤럭시의 1억 화소도 비슷하지만 평범하게 자주 쓰이는 그런 형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사진 한 장에 지금 대충 찍었는데 67메가
많으면 90메가까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용량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상 이 로우라는 거는 후처리 과정을 위해서 나온 사진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용 환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찍을 일은 없습니다. 사실 이 4800만 화소의 사진보다 더 좋았던 거는 바로 전면 카메라예요. 간단히만 사진을 찍어봐도 전면 카메라에서의 이 디테일이 많이 향상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셀카에서 이렇게 화질이 좋아지는 게 과연 좋은 건가 싶긴 하지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따로 보정 카메라를 켜서 조금 낮은 화소로 찍는 거랑 아예 화질이 낮아서 못 찍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4800만 화소보다 전면 카메라에서의 사진 성능 향상이 훨씬 더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 또 추가로 좋았던 점은 바로 액션 모드의 추가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양쪽에 보이는 것처럼 걸어갈 때에는 사실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지만 조금만 달려보면은 확실히 액션 모드의 손떨방이 얼마나 잘 잡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에서는 소프트웨어로 따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생각보다 그런 화질 손상에 대한 정도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밝은 환경에서만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세 번째로는 좀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바로 맥세이프 자석 강도였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아이폰의 경우에는 뒤쪽에 맥세이프라고 해서 자석으로 다양한 부착물들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맥세이프에다가 이런 카드 지갑을 하나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수치화 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손으로 좀 체감했을 때에는 약간 더 이 맥세이프가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 아이폰만으로는 사실 맥세이프 강도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력을 조금 더 보강해줄 수 있는 맥세이프 케이스들을 따로 구매를 해서 부착을 하고서 그 이후에 뒤쪽에 맥세이프 부착물들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폰 유저라서 이렇게 카드 지갑만 붙이고 다녔는데 13 프로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은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정확히 수치화된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체감은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14 프로의 경우에는 생폰에다가 맥세이프 부착물을 붙여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낫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맥세이프 케이스를 따로 보강을 해서 사용한 자력보다는 더 약하긴 해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아이폰 14 프로라서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iOS 16 업데이트 자체로 인해서 아이폰 전체적인 이 공통적인 장점이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아이폰 14 프로를 오래 사용했을 때 좀 단점을 꼽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로 카메라 두께입니다. 조금 진부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두께가 카툭티가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크기를 줄이면서도 카메라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기술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점점 더 안 좋아질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봐도 아직은 좀 많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는 생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체감이 더 심하긴 한데 케이스를 끼우는 분들은 케이스 끼우니까 상관없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버리면은 케이스도 어느 정도 이 두께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카메라를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얇게 나온 케이스가 있다면은 그만큼 이 카툭티를 체감하기 더 쉬워지겠죠. 물론 저처럼 이렇게 카드 지갑 케이스라도 뒤쪽에 부착하고서 쓴다면은 바닥에 내려놨을 때 뭐 어디 덜컹거리거나 그런 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카툭티의 경우에는 적응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튀어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니까 느껴지는 단점 두 번째로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이렇다 할 단점이라는 거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정말 굳이 뽑자면은 Always On 디스플레이로 인한 배터리 소모? 뭐 그 정도가 조금 더 늘어났다인데 사실 이것도 너무 억지로 뽑은 거고 그냥 필요 없으면 옵션으로 끄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갤럭시의 경우에도 사실 1시간에 1%는 닳거든요. 그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라서 아니죠. 오히려 아이폰의 경우에는 거의 배경화면을 전부 다 띄워 넣는데도 1시간에 1% 정도밖에 안 닳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AOD 때문에 배터리가 많이 닳는다? 이거는 단점이 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또 어떻게 억지로 단점을 만들어 보자면은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요거는 아이폰 14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요즘의 환율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정도의 가격 인상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번 아이폰 14 프로는 이제 거의 완성형으로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를 1년 동안 사용했던 유저로서 아이폰 14 프로를 한 달 동안 사용했을 때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능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던가 아니면 카메라 2배 줌 같은 기능적인 그런 요소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슬슬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거의 맥시멈치까지 점점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AT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